네, 안녕하세요. 위스키네비입니다. 저번 주에 한 주 쉬었죠.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원래 본업이 사실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주말까지도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이라 제가 그 위스키 강좌 쪽은 미리 3주치를 찍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주 이제 3주 전에 찍은 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번 주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류소 컨텐츠가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자료조사 제일 오래 하고, 생각보다 이제 영상의 결과물은 굉장히 짧은 편이라, 아무튼 요 저번 주에 한 주 쉬었고요. 요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안 빠지고 하고 싶은데, 안 빠지고 하기에도 스카치 증류소 한 바퀴 다 도는데 3년이 걸릴 텐데 자꾸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오늘은 저는 좋아하는데 국내 인지도는 거의 없다시피 한 토모어 증류소입니다. 오늘도 제가 토모어, 요거 지금 잘 나오나 모르겠네. 토모어 증류소에 위스키를 한잔 하면서 이 증류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토모어 증류소는 페르노리카 소속이죠. 페르노리카 소속인데 좀 약간 한국에 없는 골 때리는 인지도 대비 굉장히 역사가 좀 있는 증류소입니다. 뭐 역사가 길거나 한 건 아니고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정도로. 아무튼 이 토모 이제 어원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큰 언덕이라는 이제 게일어로 이제 돼 있는 뜻이고요. 증류소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뭐 공장보다는 애초에 뭐 이렇게 잘 보면 뭐 호텔 같은, 뭐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의 좀 고풍스러운 건물입니다. 역시 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 토모어 증류소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20세기에 처음으로 지어진 증류소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증류소 건물은 처음에 세워진 증류소가 맞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이 미리 지어져 있었고 나중에 그 건물이 증류소로 설치가 돼서 그런 거고, 원래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제일 먼저 생긴 증류소는 툴리버딘 1949년에 세워졌고요. 글렌키스가 1958년이고 이제 이 토모어 증류소는 1959년에 지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롱존 디스틸러스에서 그 영국 왕립 아카데미의 회장이던 그 엘버트 리처드슨이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지은, 설계된 그런 이제 증류소예요. 건물이 전체가 이거 화강암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막 가운데 지금 어디 보자, 사진이 원래는 여기 가운데 저기 시계가 있는데, 요 시계가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고, 여기 있네요. 요 시계가 15분마다 한 번씩 이제 노래를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정원도 있고, 앞에 보면 연못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 증류소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워낙 이제 이 스코틀랜드가 좀 사람이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증류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증류소에 근무자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숙소까지 다 같이 지어서 약간 마을처럼 지어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집들은 다 분양을 했어요. 요 같은 방식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쁘게 지어놓고 골 때리는 게, 이제 페르노리카가 이렇게 이쁜 건물 두고 비즈니스 센터를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가도 볼 게 없다, 뭐 건물이 이쁘다 정도 외에는 뭐 특별히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보면 밑에 하천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원래 수원지를 좀 중시하는 그런 데답게 이렇게 하천 지나간 사진이 많은데, 여기 사진 보시면 밑에 펄 오브 스페이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진주냐 그러면, 이 실제 이 다리 밑에 그 수원지에서 요 진주 홍합, 민물 진주 홍합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 맑은 물이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타이틀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토모어 증류소는 제가 먹어봤는데 약간 미세하게 피트가 좀 있고, 대표적인 버번 캐릭터가 잘 나오는 그런 플로럴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바닐라 향 가득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토모 증류소가 굉장히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이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류소 자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재 페르노리카의 전신이었던 얼라이드 디스틸러스 당시에 굉장히 이제 롱존이고 뭐고 이제 싱글 몰트보다 블렌디드 위주로 팔던 증류소이긴 했어서 굉장히 매출이 좋고 잘 생산도 많이 하고 이런 증류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싱글 몰트로 넘어가는 시기, 이게 언제였냐면 9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에 디아지오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뭐 탈리스커라든지 라가블린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프렌드 오브 몰트, 클래식 몰트 오브 스코틀랜드 해가지고 이 시리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얼라이드 디스틸러스에서도 우리도 질 수 없음 해가지고 요런 걸 만들어냅니다. 칼레도니안 몰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칼레도니안 몰트로 이제 선정된 게 지금 이제 밀튼 더프, 그 다음에 글렌드로냐, 라프로이, 토모 이렇게 네 가지 증류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라프로익은 빔산토리에 매각이 됐고 글렌도로냐은 이제 브라운포맨에 매각이 됐죠. 근데 아무튼 지금만 봐도 이 토모를 빼면 나머지는 포텐셜이 굉장한 증류소들이었어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토모 증류소가 이 이제 라프로익이나 글렌도로냐만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개성이 있는 증류소였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요게 토모가 이제 빠지고 이 자리에 스카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스카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4대 이제 칼레도니안 몰트로 갔다가 요게 지금 이제 나중에 결국 회사가 페르노리카로 바뀌죠. 페르노리카로 바뀌면서 요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요 17년 한정판으로 나왔었죠. 요게 지금 이제 밀튼 더프 그대로 가고 스카파 그대로 가고 새로 이제 추가된 게 이제 글렌드로냐 팔렸으니까 글렌토커스, 그 다음에 글렌버기 이렇게 네 개를 추가해서 이제 발렌타인의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해가지고 페르노리카 체제에서 새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 보시면 다 밑에 발렌타인 써 있는데 스카파만 발렌타인 표기가 없죠. 네, 결국 나중에 스카파는 생산량 부족과 이제 등등의 이유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세 개가 남게 되었습니다. 토모 증류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을 하던 곳인데 이 이제 토모하고 롱존 위스키하고 이제 뺄래야 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원래 롱존 위스키가 굉장히 유명한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뭐 국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거 되게 많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벨즈 이런 게 1위이기도 하고 요 롱존은 프랑스에서 1위인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근데 원래는 토모가 아니고 예전에 제가 벤네비스 증류소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벤네비스에 그레인 섞어서 만드는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롱존 브랜드를 이제 페르노리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벤네비스에서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듀오브 벤네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팔고 있지만 아무튼 최초의 롱존은 이제 벤네비스에 그레인을 섞어서 만들었었고 이후에 한 30년대, 1930년대 정도에 지금은 폐쇄된 증류소인 글렌우기 증류소를 인수해서 그쪽에서 블렌딩을 하다가 요건 1989년부터 토모어가 블렌딩을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롱존이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었기도 했고 워낙 특정 상황에서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싱글 몰트가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오래 지속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요 롱존은 60년대 그러니까 글렌우기가거나 벤네비스거나 하는 섞이던 시절에 요 벤네비스산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이제 좀 역사가 좀 오래된 보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지금 발매되는 보틀이에요. 아무튼 이 롱존은 이제 프랑스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토모가 이제 프랑스에서 싱글 몰트를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토모 12년이 먼저 나왔고요. 요게 2012년에 나왔고요. 요거는 곧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 2년 텀 거쳐서 2014년, 2016년에 14년, 16년을 이제 발매를 했습니다.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 이게 모임 이제 좀 흔하지 않은 증류소를 먹어보는 모임 등에서 아마 드셔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맛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버번 캐릭터들은 정말 개성이 확 드러나지 않는 이상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이게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을 건지는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16년 가격도 괜찮고 아마 제 기억에 6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도수도 48도여서 뭐 한 번쯤 기회가 되면 마셔볼 만한 증류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페르노리카의 버번 캐스크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카파도 그렇고 알타바인도 그렇고. 네, 아무튼 토모도 제가 약간 애정하는 증류소이기도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증류소 몇 개 또 찝어서 골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